25세 과부가 되어 혼자 아들을 키운 지 40년이 흘렀어요. 밤새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틈틈이 요양보호사 일까지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준호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게 보람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준호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중소 로펌에 취직했을 때였죠. 비록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변호사가 된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결혼할 사람이 있어. 30이 된 준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내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어떤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만나보면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며칠 후 준호가 데려온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피부에 단아한 인상, 값비싼 옷과 가방까지.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게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앞으로 어머니처럼 대하며 지내고 싶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수진은 정말 급진했어요. 제가 준비한 밑반찬을 받을 때도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며 좋아했고 가끔 비싼 선물도 사다 줬죠. 저는 그런 수진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한 거죠. 수진의 대답은 늘 완벽했어요.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죠. 결혼식 날 수진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업가라는 걸 알았어요. 하객들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이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위축됐죠. 하지만 수진은 그런 제게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라며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준호와 수진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수진 아버지가 사준 집이었죠. 저는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수진이 문을 열어주며 어머니 또 이런 걸 준비해 주시고라며 고마워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찾아갔는데 수진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인터폰으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한데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지금 좀 바빠서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나중에 들어보니 반찬이 그대로 상해서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신혼이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한 달이 지나도 수진이는 제가 가져다 준 반찬을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경비실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것 또 며느리분이 안 가져가셨네요. 벌써 상했는데. 가슴이 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혹시 준호가 바빠서 잊었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했죠. 준호야, 엄마가 반찬 갖다 뒀는데 수진이가 못 봤나? 아,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수진이도 회사 일이 많고. 그럼 엄마가 직접 올라가서 줄까? 아니야, 엄마. 괜히 올라오지 마. 우리 알아서 할게. 준호의 말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후 다시 반찬을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이번엔 꼭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인터폰을 눌렀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가정부가 있어서 음식은 다 해먹어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가정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부터 가정부를 쓴 걸까요? 그리고 왜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건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사서 먹는 게 편해요. 어머니가 힘들게 만들어주셔도 결국 냉장고에서 상하거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손에 든 반찬 그릇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알겠어. 그럼.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가정부가 있다면 굳이 제가 반찬을 해갈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다음 주 일요일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밥 해줄 테니까 집에 와서 먹어라. 엄마 미안해. 수진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럼 수진이도 같이 와.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한참 망설이더니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 결혼 후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적응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뭘 적응한다는 걸까요? 저와의 관계를 적응한다는 뜻인가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수진이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수진아?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셔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준호도 부담스러워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제가 언제 자주 연락했나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내가 너무 자주 연락했나? 어머니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준호가 스트레스 받아 해요. 이제는 저희만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알겠어. 그럼 앞으로 조심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결혼 전 수진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했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곰곰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호가 정말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그냥 저를 멀리하고 싶은 걸까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아팠어요. 40년 동안 오직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와 통화한 후 2달 동안 저는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 반찬도 가져다 주지 않았죠. 혹시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였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더 서운한 일들이 생겼어요. 준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미리 뭘 해줄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망설여졌어요. 혹시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할까 봐서요. 고민 끝에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생일이 다음 주인데 엄마가 뭘 해줄까? 엄마 괜찮아. 수진이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해. 그래도 엄마가 미역국이라도. 진짜 괜찮다고. 우리끼리 조용히 할 거야. 우리끼리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저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생일 당일 참다 못해 아침 일찍 떡을 사서 찾아갔어요. 그래도 아들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오늘 준호 생일이라서. 떡 좀 사왔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수진이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복도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창피했지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엄마는 언제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야? 어머니, 이해 안 되세요? 저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수진아,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수진이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어머니는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만 되거든요. 준호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방해가 된다고? 네, 방해돼요. 어머니가 계속 끼어들면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없고 준호도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해요. 이제는 좀 사라져 주세요. 사라져 달라니.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저를 완전히 없애고 싶다는 뜻이었나요? 사라지라고? 네, 맞아요. 어머니는 이제 준호 인생에서 물러나세요. 준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이미지에도 안 좋거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니. 제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이미지에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어머니의 과거나 하시는 일들이 준호에게는 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준호가 더 큰 로펌으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가족 배경도 중요하거든요. 가족 배경이라는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꾸준히 일을 하며 준호를 키운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내가 준호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났어요. 준호 곁에는 제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조용히 계세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4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떡을 바닥에 놓고 돌아서려는데 수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한테는 어머니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로비에 사람들이 있어서 겨우 참았죠. 집에 돌아와서야 소리내어 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부담되니?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엄마 보고 사라지라고 하더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좀 예민해.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조금만 참아줘. 참아달라는 말이 더 서러웠어요. 제 아들마저 수진이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아들에게 짐이 되는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까요? 수진이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정말로 조용히 지냈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죠. 혹시나 해서 준비했던 명절 음식도 그냥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준호를 우연히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었거든요. 어머, 준호야. 아, 엄마. 여기서 뭐해?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수진이가 같이 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장 보러 왔지. 너는? 나도 그냥. 회사 근처라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 같으면 반가워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서로 어색했어요.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엄마, 요즘 바빠. 새로운 사건들도 많이 맡고 있고. 그래? 힘들지 않니? 괜찮아. 그런데 엄마, 나 지금 급해서. 준호가 시계를 보며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마음이 급해서 얼른 말했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준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주말에는 수진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럼 수진이도 같이 와. 오랜만에 셋이 함께. 엄마.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엄마, 이제 그만해.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뭘 그만하라는 거야? 자꾸 우리한테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신혼부부한테는 그런 게 부담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이 직접 이런 말을 하다니.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니?
준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수진이가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자꾸 끼어들려고 하니까. 끼어든다고? 엄마는 모르겠지만 수진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특히 수진이는 좋은 집안 출신이라서 그런 걸 더 예민하게 생각해.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럼 저는 나쁜 집안 출신인가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들을 아예 포기하라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를 두고 지내면 안 돼? 가끔씩만 연락하고. 가끔씩이 얼마나 가끔인데? 몇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명절 때만? 몇 달에 한 번이라니. 제가 언제 그렇게 자주 연락했나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였는데 그것도 많다는 건가요?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였니? 귀찮다는 게 아니라. 아, 엄마.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 나도 힘들어. 따진다고요? 저는 그냥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알겠어. 엄마가 너무했구나. 엄마.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엄마가 앞으로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준호가 불렀어요. 엄마 화낸 거야? 화 안 냈어. 그냥 이해했어.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턴가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손은 거칠고 옷은 낡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죠. 수진이 말대로 준호의 이미지에 방해가 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요? 준호를 키우느라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니.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정말로 거리를 두고 살기로요. 준호가 원하는 대로,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내면 좋겠어요. 그 문자를 보며 씁쓸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이렇게 차갑게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와 마트에서 만난 후 반년이 흘렀어요. 정말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엄마 나야. 어머 준호야. 왜? 엄마 건강하게 지내시지? 갑작스러운 안부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구나 싶어서요. 응, 엄마는 건강해. 너는 어떻고?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준호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이직하게 됐어. 큰 로펌으로. 정말? 축하해. 기뻤어요. 제 아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 새 회사에서는 가족 관계도 중요하게 봐. 특히 파트너급이 되려면 이미지 관리가 필수라고 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또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엄마 죄송한데 당분간은 더 조심해서 지내야 할 것 같아. 회사 사람들이 가족 관계까지 신경 쓰거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진이가 설명해 줄 거야. 내일 엄마한테 갈게. 전화가 끊기고 나서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올 거라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수진이가 정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수진이는 더 화려해졌더라고요. 비싼 옷에 명품 가방까지.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들어와. 거실에 앉은 수진이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준호가 말했을 텐데요. 이번에 이직하게 됐잖아요. 응, 축하해. 좋은 일이네.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같은 걸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이게 새 회사 사람들 프로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가족 배경이 다 비슷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됐지만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준호한테는 짐이에요. 가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짐이라고? 네, 맞아요. 어머니의 과거나 하시는 일들이 준호 이미지에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이번 회사에서는 더더욱.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요양보호사, 청소부, 식당일. 이런 직업들이 준호에게는 부담이 된다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준호를 키우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수진아, 내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노후 리스크죠. 노후 리스크라니. 제가 언제 준호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고 했나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지하겠다고 했니? 지금은 안 그러셔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우리 주변에 있으면 준호가 올라갈 자리에 제약이 생겨요. 올라갈 자리? 준호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사람이에요. 판사나 검사 아니면 대형 로펌의 파트너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가족이 있으면 어머니 같은 가족이라는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같은 가족이 뭐가 문제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셨고 하시는 일도 그렇고 솔직히 준호급에 맞지 않아요.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수진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뭔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급에 맞지 않는다고?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너 같은 년이 나한테 사실을 말한다고? 수진이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좀 사라져 주세요. 제발. 사라지라고? 네, 맞아요. 우리 앞에서 사라져요. 어머니가 있으면 준호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요. 이제는 정말로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주세요. 없었던 사람처럼 살라니.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없었던 사람처럼 살라고 한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진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너는 준호한테 내 이야기를 어떻게 했니? 수진이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했죠. 사실대로? 어떤 사실을? 어머니가 자꾸 끼어들려고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수진아,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이요? 응. 나는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연락 안 했어. 그것도 준호 걱정돼서 한 거고. 끼어든다는 것도. 내가 언제 너희 부부 일에 끼어들었니? 수진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쨌든 부담스러웠다고요. 부담스러웠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사라지라고 말하는 게 맞니? 그건 어머니가 이해를 안 하시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우리 대화를 들었나 봐요.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 수진이 급하게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셔서. 화를 냈다고?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좋게 말하려고 온 건데. 좋게 말하려고 왔다고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없었던 사람처럼 살라고 했어.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짐이라고 했고.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진이를 쳐다봤죠. 수진아, 정말 그런 말 했어? 여보,
그게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니야, 수진아. 나는 분명히 들었어. 제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준호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 준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엄마, 너는 정말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없으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알겠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준호야. 이제 엄마도 알겠어. 엄마가 너희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수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포기하는구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도 결정했어. 결정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너희 말대로 엄마는 너희 삶에서 물러날게. 하지만 내 방식대로. 엄마, 무슨 말이야?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동안 참고만 있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엄마가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너희한테는 방해가 되는구나. 엄마. 그래서 엄마도 이제 지쳤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수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엄마가 조용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야. 엄마는 사라지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할 거야. 준호와 수진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내일 준호 회사에 갈 거야. 그리고 너희 새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갈 거고.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아들 직장에 인사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건 회사에서 싫어할 거예요. 싫어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느꼈을 것 같니? 4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얘기해 볼게. 얘기는 이미 끝났어, 준호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정중한 옷을 입고 준호의 새 회사로 향했어요. 마음이 떨렸지만 이제는 돌아설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였거든요. 로펌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웠고 사람들 옷차림도 화려했죠. 접수 데스크에 가서 말했어요. 변호사 김준호 어머니인데요. 인사차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안 있어 준호가 허겁지겁 내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엄마, 왜 여기 와? 인사하러 왔지. 내 아들이 새로 들어온 회사인데. 엄마, 제발. 집에 가자. 우리 따로 얘기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할 거야.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양복을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려왔어요. 준호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준호 씨, 이분이? 아, 부장님. 저희 어머니십니다. 준호가 어색하게 소개했어요. 그 부장이라는 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 어머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새로 들어와서 인사차 왔어요. 그러셨군요. 준호 씨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했죠.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엄마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진이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했거든요. 부장님, 죄송한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우리 준호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족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요. 가족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요양보호사나 청소일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런 게 우리 아들한테 방해가 될까요? 부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랑스럽다고요? 물론이죠.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변호사까지 만드셨잖아요. 대단하신 일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감사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들 이미지에 방해가 된다고. 부장이 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준호 씨 부인이? 네. 없었던 사람처럼 살라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일로. 준호 씨, 잠깐만요.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준호 씨, 부인분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위에 올라가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저희 사무실 사람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정말요? 네, 물론입니다. 이런 훌륭한 어머님을 둔 준호 씨가 부럽네요. 그렇게 저는 준호의 회사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부장이 다른 변호사들에게 저를 소개해줬어요. 이분이 김준호 변호사 어머님이십니다. 홀로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변호사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한 분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변호사까지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아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혼자서 하시다니.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는 제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네요. 어머님,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겠어요. 이런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잖아요. 저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건지 미안해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회사에 갔다고 들었는데. 응, 왔어. 다들 좋은 분들이네. 나를 환영해주고. 어머니, 당장 돌아오세요. 준호 이미지만 나빠져요. 이미지? 여기 분들은 오히려 준호를 부러워하던데 이런 어머니를 둬서 좋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 어쨌든 당장 돌아오세요. 수진아, 나는 이제 숨어 살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이 자랑스럽고 나도 자랑스러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준호와 수진이었어요. 수진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인사했지. 내 아들 직장 사람들한테. 인사가 아니라 망신시킨 거잖아요. 가족사를 다 떠버리고. 떠버렸다고? 나는 사실만 말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좋은 어머니를 두었다고 하시더라. 부럽다고도 하고.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 준호야, 내가 직접 들었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미리 상의도 없이. 상의? 너는 나한테 상의했니? 사라지라고 할 때? 그건. 그때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정말 엄마한테 그런 말 했어? 없었던 사람처럼 살라고?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내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었어? 어머니가 계속 끼어드시니까 우리도 힘들고.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끼어든다고? 엄마가 언제 우리 일에 끼어들었어?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게 끼어드는 거야?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 하는 게? 수진이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이미지에. 이미지?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수진아, 너는 내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여보,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잖아. 25의 과부가 되어서 혼자 나를 변호사까지 만드신 분이야. 알아요, 하지만 뭐,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준호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는 내 엄마가 부끄럽다고 생각했지?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어머니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같은 뭐? 계속 말해봐. 수진이가 결국 터뜨렸어요. 좋은 집안이 아니잖아요. 교육받지도 못했고, 하는 일도 그렇고. 나는 좋은 집에서 자랐는데, 왜 그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수진아, 지금 뭔 말을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사업가고 좋은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아, 그럼 내 아버지가 사업가라서 내가 특별한 거야? 당연하죠. 우리는 다른 집이랑 달라요. 다르다고?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너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왜요? 잘못된 말 했어요? 집안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잖아요. 준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수진아, 이제야 내 진심을 알겠다. 여보, 너는 내 엄마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그건 시간이 지나면 뭐, 더 무시할 거야? 준호가 일어났어요. 수진아, 나는 결정했어. 뭘 결정했다고? 이혼하자.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혼? 응. 나는 내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 말했어.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내 엄마가 부끄럽다는 게.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제발. 이혼은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내 엄마한테 사라지라고 한 것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라고 한 것도.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엄마는 자랑스러운 분이니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준호, 정말 이혼할 거야? 내 아버지 회사도 다 포기하고.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국선 변호사 할 거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쳤어? 돈도 못 벌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가족이야. 그렇게 준호는 수진이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소외계층을 위한 국선 변호사가 됐죠. 얼마 후 봉사활동에서 만난 따뜻한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준호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끼며 말이에요. 가족은 부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